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이미 작은 신호를 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 왼쪽 발이 갑자기 돌처럼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가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가끔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은 아프고 불편하고 분명한 증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호는 오히려 잠깐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뇌혈관과 관련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미세한 이상이 먼저 다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다리일까요? 뇌에서 전해지는 명령이 가장 길게 전달되는 곳이 바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길면 길수록 작은 흔들림도 먼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사례를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쓰러지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몸이 미리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을 놓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리 힘이 잠깐 빠졌던 그 순간, 머릿속 신호가 조금 흔들렸던 그 순간, 그때 정말 몸은 아주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상이 생기고 있다. 나를 한번 살펴봐 달라.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의 신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벽 뒤에서 누군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왜 굳이 그 조용한 신호부터 보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와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증상으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국 걷기, 균형, 감각, 말하기 같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들이 다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유는 움직임이라는 기능이 신호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오는 전기 같은 명령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리는 뇌의 안테나라고 표현합니다. 안테나는 신호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잡음이 생기듯 다리 역시 뇌혈관의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한 번은 여든을 앞둔 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에 걷기가 자신 있었다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저는 발바닥이 마치 젖은 스펀지처럼 푹신하면서도 둔한 느낌이 들었고 바닥과의 접촉이 이상했습니다. 몇 분 지나자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분은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평생 기억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몸의 오늘날 방식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몸은 성공하기 아프고 위해서는 극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경고하기 배우고 전에 작은 적임하는 변화로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급변하는 듣기 어려운 시장에서 소리가 성공하기 바로 위해서는 그 작은 변화의 끊임없이 소리입니다. 배우고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의 어지럼이나 발끝의 애매한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점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몸의 작은 이상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피곤함이나 관절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그 길이 잠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 몸의 작은 속삭임도 귀 기울여 듣겠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잠시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계단에서 특정 발만 자꾸 턱에 걸린다거나 그전에는 없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다면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큰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설마 그게 그런 큰 문제일 줄은 몰랐다. 반대로 작은 속삭임을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은 큰 위험을 피하거나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돌려놓았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사건은 언제나 작은 변화를 통해 예고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대부분 다리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가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멈춰서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뇌를 거대한 컴퓨터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교통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수많은 도로가 얽혀 있으며 그 모든 위에는 반드시 전력망이 존재합니다. 도시의 전깃줄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만 가로등도 켜지고 엘리베이터도 움직이고 신호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 이 전력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전깃줄은 아주 천천히 달아갑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뇌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전선이 새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빠르게, 정확하게 흐릅니다. 몸에서 하고 싶은 움직임, 느끼는 감각, 균형 감각 같은 모든 신호가 오류 없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선의 겉이 마모되고 속의 금속선은 산화되고 전류가 흐르는 길이 조금씩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오래된 전신주가 있다면 어느 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전기가 잠시 끊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충격이 없어도 세월이라는 바람이 오래된 전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흔들림에도 신호가 약해지고 다리에 전달되는 전기 같은 명령이 늦어지거나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때 항상 도시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조용히 돌아갑니다. 신호등은 초록, 노랑, 빨강을 착착 바꾸고 길거리의 가게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며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로등이 깜빡하고 꺼졌다가 켜지고 신호등은 잠시 멈추고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정지해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단 몇 초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관이 일으키는 작은 변화입니다. 전력망이 잠시 흔들리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듯 뇌혈관이 잠깐 막히면 신호가 멈추고 움직임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절염 때문도 아닙니다. 뇌가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잠깐 멈춘 것입니다. 뇌와 다리는 전선으로 연결된 한 쌍의 장치입니다. 뇌에서 신호가 멈추면 다리는 어쩔 수 없이 멈춥니다. 한 번은 제가 연구 인터뷰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전기기술자로 일을 하셨는데 80이 넘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쏙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 뒤에는 괜찮아졌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선이 타기 직전에 전압이 요동치는 것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길함을 느낄 거예요. 이 말은 저에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몸은 전선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작은 떨림조차 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심해질까요? 여러분, 전선이 새 것일 때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은 전선일수록 작은 충격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좋고 안쪽이 매끈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안쪽은 고르지 않게 변합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수축하거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 같은 혈류 흐름이 흔들리면 다리에 먼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는 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입니다. 신호는 멀리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도시의 외곽 지역이 정전에 더 취약한 것처럼 다리 역시 작은 혈류 흔들림에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뇌의 외곽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심부가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외곽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다리가 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한 어르신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발가락이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며 균형이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어딘가 연결이 끊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혈류가 잠깐 흔들렸던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호 전달 시스템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영향은 다리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작은 어지럼, 다리의 순간적인 힘 빠짐, 발끝에 예기치 않은 떨림 같은 변화는 모두 뇌의 전력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저는 2부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력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호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봅니다. 그러니 그 알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2부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혈관의 작은 흔들림은 다리 움직임을 통해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의 다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이상은 뇌라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알려주는 전령입니다. 이 신호를 듣는 순간이 건강을 되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보러 가면 본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항상 리허설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대 조명은 제대로 올라가는지, 음향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배우들의 동선은 정확한지 모든 것이 본 공연 전에 점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도 이런 리허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리허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몸이 왜 이런 리허설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리허설은 참으로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몇 분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잠시 꼬이고 균형이 살짝 흐트러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무 일 없듯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전력망에서 아주 짧게 불이 깜빡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몇 초 뒤 다시 불이 들어오니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전기기술자는 그 한 번의 깜빡임을 보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전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아마 곧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리허설 증상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짧은 리허설이 있었던 분들 중 상당수가 며칠 안에 큰 사건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잠깐 이상했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깃줄이 잠깐 다시 연결되었을 뿐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강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오른쪽 손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서너 분 지나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것도 몸의 리허설인가요?
그분의 눈빛은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것이 경고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몸은 큰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먼저 보여줍니다. 다리가 잠깐 무거워지거나 발목이 이유 없이 꺾이거나 평소보다 말이 느리게 나오는 것. 이러한 변화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피곤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뇌혈관에서 일어난 미세한 장애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 문제 아니겠지. 몸에서 보내는 리허설 신호는 본 공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연에서도 리허설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본 공연은 반드시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몸은 리허설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어느 날 아침 집 앞 계단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잠시 앉아버렸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고 다리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분은 여보, 병원에 가보자고 괜찮아요? 여러 번 많이 말했지만 다친 것 아니에요? 남편분은 괜찮아, 금방 괜찮아. 괜찮아졌는데 잠깐 미내렸어. 뭘 그냥. 병원까지 어서 나가. 가냐고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몇 분이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 바로 갔어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장시간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바로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몸의 리허설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입니다. 아주 잠깐 흔들렸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남은 골든타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의 리허설은 여러분에게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표지판을 지나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상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픈 것이 낫는다는 경험에 익숙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괜찮아지고 무릎이 뻐근하다가 며칠 지나면 나아지고 잠을 못 자 피곤하다가 하루 쉬면 회복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체 변화는 자연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잠깐 저릿했다가 괜찮아지면 역시 잠시 지나가는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리허설은 자연 회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연 회복은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리허설 증상은 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곧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 회복과 몸의 리허설을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리허설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마치 낡은 전봇대가 흔들렸다가 다시 바로 섰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틈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말이 다시 또렷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리허설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리허설은 본 공연의 시작이 아니라 본 공연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몸이 작은 이상을 보이는 순간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3부의 핵심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의 리허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오히려 다가올 것을 정확하게 예고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보다 먼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느낍니다. 사람을 가장 크게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특히 식탁은 우리의 몸을 매일 조금씩 바꾸는 조용한 작업장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음식을 올리는지가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식단을 바꾸려 할 때
너무 먼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음식을 바꾸고 몇 날 며칠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식사하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바꾼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방식의 건강 실천법을 제안드립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가지 바꾸기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몸은 훨씬 부드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혈관은 점차 안정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단 조절을 시도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이걸 다 어떻게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를 바꾸어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자료에서도 식단 변화는 항목의 개수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실천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에 모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주의 변화는 바로 생선의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일주일에 이틀만 생선을 올려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잡한 조리나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육류보다 생선을 조금 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 삼치, 정어리처럼 지방이 있는 생선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생선에 포함된 지방이 혈관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혈관이 부드러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틀만 생선을 더해 보십시오. 볶음이든 찜이든 구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의 식탁에 초록색 접시 하나를 추가해 봅시다. 초록색 채소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선택하기가 오히려 쉬울 정도입니다. 시금치, 상추, 부추, 아욱, 오이, 양배추, 심지어 피망이나 청경채도 모두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채소의 양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식탁에 초록색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자체로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채소에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생채로 무쳐도 되고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어도 되고 밥 위에 조금 올려서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접시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의 실천은 슈퍼마켓에서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만 정작 장을 볼 때 무심코 선택하는 식품 때문에 식단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편리하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과 보존을 위한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일주일에 먹던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를 일주일에 4번 먹었다면 2번으로, 햄을 매일 드셨다면 이틀에 1번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편안한 환경 속에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넷째 주에는 아침 선택의 방식을 바꿔보는 실천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과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공복에 단맛이 강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움직이면 혈관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음식이나 가벼운 곡물 식사로 시작하길 권합니다. 과일은 대신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시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빠른 변화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 방식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변화로도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확신합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 한 가지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돌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실천을 일주일씩만 순서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식탁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는 과정은 단지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뇌혈관에도 전달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단을 바꾼 뒤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어지럼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이 몸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 가지를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반응했다면 그 반응은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작은 변화도 몸은 놓치지 않는다. 식탁 위의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한 주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씨도 아니고 뉴스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전보다 훨씬 솔직해지고 솔직해지는 만큼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병원 검사보다 훨씬 먼저 우리 눈앞에서, 우리 손끝에서 나타나고는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움직임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부에서는 제가 수년 동안 환자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정리한 아침 5분 점검 4가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검법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를 읽는 과정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의자 하나에 앉아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발을 바르게 바닥에 두고 천천히 일어서 보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양쪽 다리가 동시에 힘을 내는가입니다. 만약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느리게 반응한다면, 혹은 일어설 때 몸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호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피곤한 날에도 생길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뚜렷해진다면 혈관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몸은 아침에 가장 솔직합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벽이나 문틀처럼 안전한 곳에 손을 가까이 둔 채 편안하게 서 보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30초를 유지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눈을 감으면 귀와 뇌가 균형을 잡는 주체가 되는데, 이 균형이 흔들린다면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호가 불안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중심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잠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이 몇 초 안에 회복되면 괜찮지만 서서히 더 심해지거나 한쪽으로 반복적으로 기울어진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 점검하기입니다. 아침에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 양쪽 발바닥이 동일한 촉감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차갑게 느껴지는 정도, 단단하게 발을 받쳐주는 느낌, 바닥의 질감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한쪽 발이 유독 둔하거나 마치 두꺼운 신발 깔창을 깔아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신경이 감각을 뇌까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뇌혈류가 불안정할 때 먼저 나타납니다. 감각 정보가 뇌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끊기거나 흐려지는 것입니다. 넷째,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집 거실 바닥을 따라 일직선이 보이는 선을 골라보십시오. 장판의 무늬도 좋고 문틈도 좋습니다. 그 위를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걸어가는 동안 발이 선을 벗어난다면, 혹은 몸이 아래로 휘청거리며 방향이 자꾸 바뀐다면 뇌의 조절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는 이유는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걸어본 순간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검사는 아침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보고서를 읽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보고서보다 훨씬 더 급하게 다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비상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몸이 단순히 내가 좀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라는 비상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바닥에 붙듯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느낌이 아니라 평소와 전혀 다른 낯선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리면서 한 발이 뒤처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바닥 감각이 갑자기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걸을 때 바닥이 예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차가운 바닥을 디뎌도 온도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각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쪽 발만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현상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걷고 있는데 발끝이 갑자기 바닥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경 신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평지에서도 자꾸 헛디디는 상황입니다. 계단도 아니고 요철도 아닌데 발이 자꾸 잘못 뒤쳐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의 GPS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만히 있을 때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입니다. 이 떨림은 피곤해서 생기는 떨림과 다릅니다. 억지로 멈추려고 해도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의 움직임 조절 신호가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한쪽으로 몸이 자꾸 쏠리는 걷기 변화입니다.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몸이 저절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벽을 손으로 짚어야 편안해지고 빈 공간을 걸을 때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앞선 어느 신호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변화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경고를 보낸 것이며 바로 이 순간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한 가지라도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고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비상 신호가 나타나면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오늘은 몸이 말썽을 부리네. 이런 말들은 몸의 신호를 묵살하는 표현입니다. 몸은 이유 없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둘째,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걷다가 또다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는 결코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보다 먼저 위험을 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마음 깊이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뇌와 다리는 늘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둘 사이의 연결이 잠시 흔들릴 때 여러분의 다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할 겁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이어오면서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알고 우리보다 먼저 대처할 시간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은 다시 걷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힘이 있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단 한 줄이라도 새겨 넣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손 한 번이 다른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는 길을 넓혀줍니다. 그 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혹은 저는 오늘부터 아침 5분 점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에게 또 하나의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를 함께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